자, 오늘 저는 독일의 삼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삼인주의란 말, 사회민주주의란 말의 약자인데, 삼인주의란 말은 사실 독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국에서 우리가 봤던 스튜어트 밀즈나 페비안 소셜리즘은 사실 삼인주의란 말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페비안이즘 아니면 뭐 그냥 뭐 스튜어트 밀의 뭐 자유민주적 사서 이렇게 얘기하지 삼인주의란 말을 쓰진 않아요. 삼인주의란 말 자체는 독일의 베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쓴 거다. 이 베른슈타인이 썼던 이 책이 아주 유명한 그 3인당이라고 그러죠. 3인당.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3인당이라고 하는 이 어떤 노선, 갈등, 막시즘과의 갈등, 뭐 이런 걸 통해서 막시즘의 어떤 혁명 노선을 좀 넘어서고 수정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논쟁을 통해서 새로운 노동자 운동을 펼쳐야겠다. 그 노선이 바로 사회민주주의고, 그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서유럽 좌파의 대표적인 이론가예요. 우리가 이제 좌파 그러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지만, 막시즘적인 의미에서 막스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해서 그걸 현실에 실천하겠다고 하는 쪽 노동운동에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좌파라고 본다면, 그거를 이룬 이 사람은 소련 공산주의죠. 제가 나중에 이게 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겠지만, 이 막스 엥겔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본주의는 망하고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 이제 그게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막스 로자 룩셈부르크, 그다음 그 전에는 뭐 바쿠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닌 이렇게 해서 소련 공산주의로 가는 흐름이 하나 있고, 좌파라는 게. 또 하나는 이제 이 베른슈타인류의 수종주의가 있어요. 베른슈타인 수종주의라고 하는 거는 의회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의회 안에 들어가서 노동자의 복지를 통해서 노동다의 어떤 노동운동의 목표를 삼겠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사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소련 공산주의와 사민주의의 중간 정도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다 얘기가 나오지만 카우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이른바 뭐 국유화나 사회화를 통해서 그 자본주의를 견제하는, 그러나 완전히 극단적인 혁명 노선을 따르는 건 아닌, 뭐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완전히 자본주의 타도하자. 그 대표적인 예가 막스, 그다음에 로자 룩셈부르크, 레닌, 이렇게 소련 공산주의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중간에 카우츠키 같은 뭐 급진적인 혁명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가 소유하고 생산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에서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생산 공유제 같은 걸 상정하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혁명적인, 급진적인 혁명적인 건 조금 유보하는, 그 카우츠키류의 중간 노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삼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노동자 운동이죠. 그래서 서유럽의 좌파 운동이라는 건 지금 오늘날의 서유럽의 사회당 좌파, 이건 어딜 얘기냐? 베른슈타인류의 사회민주주의다.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그 전에 프랑스 경우 저기 미테랑, 그다음에 그 전에 노동당에서 토니 블레어, 그다음에 무슨 독일에서의 뭐예요? 독일에서의 어떤 이 좌파 정당들. 그때 그 좌파라는 건 뭐예요? 소련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카우츠키르도 아니고 베른슈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파란 말을 쓸 때 서유럽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 오늘 할 독일의 베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는 것이, 그 시대의 정치적인 사정이 어떻게 변해가는 걸 아는 것이 서유럽 좌파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좌파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의 민주노동당 혹은 정의당, 그거 전형적인 베른슈타인류의 이 삼인주의적인 정당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 전에 무슨 뭐 이 사회주의 정당도 있었고, 뭐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아나키스트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박한영 같은 자생적인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북한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집결됐고, 우리하고 이제 적대시됐고, 그래서 남한에서는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가 붙은 정당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봉암 씨가 이제 1954년 그 즈음에 이제 이 진보 신당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좌파 운동의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대통령에서 붙어서 진 다음에 바로 죽죠.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나라의 진보 신당이라는 게 없어지고
1994년에 민주노동당이라는 게 생길 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회주의 혹은 노동자주의 정당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1994년 뭐 권영길 씨 중심으로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이제 노동 조합 이런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민주노동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베른슈타인의 3인주의적인 정책을 따르는 겁니다. 뭐예요? 의회에 진입하고 그다음에 그 의회 속에서 뭔가 노동자의 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좌파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좌파 정당이라는 게 없었고 또 좌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치적인 이념을 구현해 본 일이 없었고 또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북한의 존재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좌파란 말을 너무 함부로 쓰는 거. 그리고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도 그걸 몰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막시즘적인 의미에서의 좌파, 그다음에 아나키즘적인 의미에서의 좌파, 그다음에 카우츠키 같은 좌파, 그다음 베른슈타인 같은 좌파. 근데 베른슈타인은 좌파의 영향력에서 보면 가장 오른쪽에 보수적인 거거든요. 사실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노동당이라는 건 서유럽에서 보면 굉장히 그 온건한 형태의 좌파예요. 우리는 하여튼 뭐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얘기하면 뭐 빨갱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의 이 정치 현실과 관련된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런 정치 현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당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 노동운동이 없었거든요. 노동운동이 1930년대를 전후로 해서 있긴 있었는데 그런 계급 정당으로 발전되기 전에 이미 이제 노동자 연맹 같은 데를 흡수가 된 거예요. 보수화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두 양대 정당으로 왔다 갔다 정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공화당은 이제 부유층을 대변하는 정당이죠. 그럼 미국에는 사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소니 번데 앤더슨인가 버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나서 자기가 사회민주당 얘기를 했었던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미국에서는 노동당이라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민주노동당이 생긴 지 이제 한 30년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왜 이 정치 안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력이 자꾸 위축되냐면 노동운동을 통해서 정치권의 어떤 자리를 잡고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정권을 잡고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는 게 정치에 이렇게 착근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독일을 비롯한 영국 뭐 예를 들어 페비안 소셜리즘,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베른슈타인의 삼인주의, 그다음 프랑스에서의 어떤 중도 정치를 표방했던 이 급진당 이런 당들은 1890년대를 전후로 해서 나타났던 정당들이고 대부분 다 이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에요. 근데 그게 막시즘과 같은 급진적인 혁명 이론은 아니고 자유주의와 이 어떤 막시즘의 어떤 중간 타협책으로서 제3의 길로서 만들어진 정당인데 그 정당이 1920, 30년대가 되면 다 정권을 잡아요. 영국의 독일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결국은 그 3인주의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뭐 영국도 1930년대에 노동당이 정권을 잡았고 프랑스도 비슷한 시기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80년대가 되면 그 노동당의 정권이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고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제3의 길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 과거의 정권 그 노동당 1930년대 정권을 잡았던 정당들을 유럽에서는 주로 구사회전 구좌파 이렇게 얘기하고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세력을 비판을 받고 그거 자기 세력 그 어떤 이 입장을 새롭게 전개한 거 그걸 신좌파 혹은 제3의 길 비든스로 얘기하면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생각하기에 이 3인주의야말로 최초의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최초의 중도 정치고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쭉 봤지만 자유주의 정치라고 하는 게 한 200년 갔고 그 다음에 150년에서 200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1948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50년, 60년 걸쳐서 막시즘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버럴리즘과 소셜리즘이 이렇게 부딪히다가 1890년대가 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제3의 길, 중도 정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3인주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영국에서는 주로 이제 스튜어트 밀즈와 페비안 소셜리즘이 그 역할을 했고 독일에서는 아예 3인당이라고 하는 당 자체에서의 당파 투쟁이 그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할 이 소위 프랑스에서의 레옹 부르자와 혹은 그 안에 사회학자로서 쥐르카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연대주의
이게 일종의 프랑스식 삼인주의였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그 서론격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